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 21년 만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생활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는데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문화도시로서의 부천,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지금종 지역문화진흥원 이사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천 지회장을 역임한 김창섭 조각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종 이사장께서는 부천이 문화도시로 조성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직접 참여하시고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부천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또 사업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통해서 예. 문화도시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관여를 좀 했죠.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이번에 지정이 되기에 앞서서. 네. 비공식적인 건 이제 제외하더라도 네. 공식적인 건 그거죠. 회의죠. 뭐. 그래서 재단에서 사업 계획을 짜고 예.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점들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네. 좀 생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부천이 이제 문화도시로 드디어 선정이 됐는데 예술가로서 그리고 또 부천 지역의 이 문화활동가로서 부천시가 이 문화예술도시로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반가운 예. 사실입니다. 부천은 상당히 젊은 도시고 역동적인 도시고 그래서 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문화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도시인데요. 네.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떠나서 어떤 사업 위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시민 속에 뿌리 내린 어떤 생활문화 도시로 이렇게 앞으로 그 방향 전환이 됐던 데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네.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도시들이 이번에 지원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전국적으로 7개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또 유일합니다. 이번에 문화도시 지정 심사에 있어서 좀 어떤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나요? 부천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21년 됐다고 예, 그랬죠. 예. 제 기억으로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문화도시를 표방한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천은 초창기의 문화도시를 표방을 일찍부터 한 네네. 그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예. 외부에서 보기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문화에 대한 투자 또 이런 시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문화도시 계획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긴 노력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일단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죠. 네. 정확하게는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약 100억 정도의 이제 예산이 지원이 네.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방비가 매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좀 증액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 아무래도 이런 계기들이 생기면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5년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도시를 표방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문화 정책도 펼쳐왔어요. 부천이 이 문화도시로서의 갖는 강점 어떻게 보십니까? 민선 자치 시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꾸준하게 문화 사업을 펼쳐왔던
결과로 이런 지금 어떤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됐는데요. 네. 강점이라는 것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해왔던 문화 정책들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그렇죠. 것이 예. 최대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 위에서 받는 어떤 우리 어떤 문화였다면은 예. 지금 어떤 이 계기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 귀납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수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누적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기에서의 어떤 자리가 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부천 문화가 형성되리라는 그런 기대치, 아까 네. 이야기했던 그런 기대치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네. 지금 부천 시민들의 이런 문화 수준이나 의식들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올라와 있다기보다는 그런 기대치가 이제 아주 충만하게 예.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부천시는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만화축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영상 또 만화와 관련한 굵직한 행사들이 많아요. 또 다양한 문화자원들도 있는데요. 이번 문화도시 컨셉은 시민이 만드는 생활 문화도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5년을 한번 기대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5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5년 안에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사실은 꿈이고요. 5년이라고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싶어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도 그렇고 기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토대를 좀 만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길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20년, 25년, 뭐 심지어는 뭐 한 50년씩 잡고 하는 예. 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이 예.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거든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도시 자체의 시민과 예술인과 이런 결합들을 통해서 도시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좀 혁신한다고 할까요? 그런 관점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고 시민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판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이제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이런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 참여가 이제 늘 문제입니다. 꼭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의 경험이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인이 사실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문제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게 문화도시의 아주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힘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생활 문화 도시 부천입니다. 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우리 김 전 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부천의 특성과 또 일맥상통하다고 보십니까? 일맥상통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주어진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몇 가지 문화 사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도시로 직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도시들이 지금은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아주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부천은 이미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화도시에서 벗어나서 창의도시로 진입하는 예. 또 다른 개념의 어떤 그런 도시 형성을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애니메이션 축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벌린 판을 우리는 방관자적, 관람자적 입장에서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자성을 준 것 같아요. 이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만이 아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식들은 아주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가운데서의 지금 이렇게 이런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된 것은 또 다른 어떤 전환점, 어떤 다른 어떤 문화도시의 어떤 미래로 나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까 박사님, 원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아마 상당히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시민들도 그런 방향에 대한 그것이 아마 충분히 우리가 어떤 그 바탕을 만들어 준다면은 네. 동참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부천 문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을 소비자가 아닌 또 생산자와 주체자로서 본다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지금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이 될까요? 제가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좀 물어봤어요.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던데 일단 뭐 여기 귀 기울여 듣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도시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시민 주도형 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네. 시민 기획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네. 또 시민 참여형 공공 디자인. 이제 공공 디자인도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네. 이런 방식이었다면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시민 탐사단.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탐사하고 문화적 해결 방식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네.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천이 지난 7월에 행정 체계를 개편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10개 이제 대동제 체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주도하는 대동별 특성화 사업을 이제 예. 발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겠다. 그 특화 문화마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더군요. 네, 이런 명칭으로 추진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예. 확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 부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천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 아트밸리 사업이 이제 학교하고 시민 아트밸리를 넘어서서 예. 뭐 시니어, 청년 아트밸리 등으로 이제 대상과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네, 시민 참여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문화 소비자가 아닌 이 생산자로서 시민들이 활동을 하려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뭐 인적 네트워크나 또 지역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적 인프라라기보다는 네. 인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 생태계가 뭐 이렇게 풍부하다고 보지도 않고 네. 여건이나 인적 네트워크 자체도 아직까지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과제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행해왔던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아직까지 방식은 마스터 플랜을 어떤 전문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형식적인 어떤 결과를 거쳐서 이렇게 완성되거나 뭐 이런 방식을 지향을 해서 네. 그 청소년이나 뭐 이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을 올려서 이것이 어떤 주민 합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마스터 플랜으로 형성되는 그런 단계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민들도 많이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주민의 뜻대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자칫하면 이제 관 주도의 사업으로 좀 변질이 될 위험성들도 사실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장치나 좀 주민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 좀 어떤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될까요? 네, 네. 먼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잠깐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도시들을 좀 다녀보면 네. 그래도 부천은 인적 네트워크도 좀 돼 있는 편이고 인프라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시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플랫폼을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동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건데 시민총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시민총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로만 시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 같은 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기존의 문화예술인과 또 주민들 간의 협력도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 자발적인 어떤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위한 어떤 문화 환경은 사실은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 환경을 우선 조성을 해서 네, 거기에 네. 어떤 발표장이라든가 뭐 전시장, 공연장 이런 발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심 곳곳에 녹아 있는 어떤 문화적 뭐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일상이 문화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생활 문화 도시로 바뀌려고 하면은 그러한 인프라 조성에 우선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예술가들을 육성을 해야 한다면 단지 그것이 어떤 예술가들한테 대한 뭐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아니고요. 지원이 아니라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적 환경 그들이 들어와서 특히 젊은 작가들이 들어와서 젊은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어떤 역량을 막 발휘하거나 이럴 수 있다면 그것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당히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 이사장께서는 이 기존 문화예술인들과 또 주민들 간의 이제 협력 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지역에서 크게 나누면 뭐 예술가, 매개자, 시민, 네. 뭐 향수자라고도 하고요, 뭐 생비자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이들 사이에 어떤 그 교류, 선순환 이런 것들이 짜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술인들, 시민들, 또 문화기획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는 청년이라든가 공간, 기본소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술인들에 대한 현황조사 뭐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이제 도시 사파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새해 부천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